안녕하세요.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깨어나라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나면 세상이 새로운 것처럼 깨어난 경우에는 언제나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는 못했어요. 다 타성해졌고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또 힘든 대로 편한 대로 행복한 대로 즐거운 대로 또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걸 바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깨어나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아는 분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또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너무 못 살고 그런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만큼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이제 더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깨어나셔서 알아보셔야죠. 이제 오늘은 제 공부도 있을 거지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 기본만 제시해 줄 뿐이에요. 아는 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알고 나서도 또 모르는 것도 다 아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남이 가르쳐 줄 때 뼛속 깊이 잘 새겨 듣고 내 걸로 만드세요. 자, 이제 깨어나 봅시다. 우리들은 얼마나 잠을 자고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태어나서 인생이 잘 됐습니까? 집안이 잘 됐습니까? 또 형제나 자매나 많은 분들이 잘 됐나요? 잘 됐다고 느끼셨습니까? 잘 됐는가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내가 태어난 집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그 후에 많은 이사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왔습니다. 그 집들까지 많은 이사를 해놓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좋았던 집과 나빴던 집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라니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기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옆에다 물어보지요. 야, 그때 우리 좋았냐 나빴냐? 뭐 했으니까 좋았잖아. 뭐 했으니까 나빴잖아. 그게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상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한테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고 나서 그 후손들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와 분자는 똑같습니다. 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선 똑같은 영향을 받죠. 돌아가셔서 한 분만이 이 자식 중에 한 사람만 잘 될 수도 없고 6사람이 다 안 되거나 다 잘 되거나 하는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만큼의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요? 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분명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때는 그랬지 라고만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잘 살 얘기는 벌써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만큼 내가 좋은 집과 또 좋은 부모 산소자리를 가지고 편안히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으로 깨어있다 잠자고 있다로 잘 살고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어디 먼 타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서 잘 살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가요?
이런 쉬운 내용도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잘 살고 싶으시면 내가 부자로 살았던 집을 기억하고 부자로 사는 집을 찾아가고 부자로 살고 있는 부모를 혹은 어렵게 된 부모 묘를 부자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이것을 깨어있다, 잠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엇을 깨고 무엇을 잠재웠나요? 바로 몸을 잘 재우고 몸을 잘 깨운 겁니다. 육체를 얼마만큼 부자가 되게 하고 육체를 얼마만큼 헐벗게 거지같이 살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것이 깨어있느냐 잠자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색깔이 잘 맞는지 어떤 방향이 잘 맞는지에 따라서도 내 몸을 많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몸을 힘들게 만들어주고 하는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몸을 깨우자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걸 깨우기 위해서는 정신을 깨워야죠. 정신을 깨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이리저리 뒤척이고 잠이 잘 안 오지요. 그러고도 겨우 잤다는데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죽을 때도 잘 죽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죽을 때도 역시 힘들게 죽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살고 죽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경우는 이 세상의 미련을 다 털어놓고 잘 사는 경우이고 잠을 잘못 자는 경우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잠을 잘못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연습을 하는 것은 죽을 때 편하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는 육체가 온몸을 전부 다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정신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의문부에 따라서 우리들은 육체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육체를 잘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 다음에 넘어서 정신이 사춘기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정신을 떠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지?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였을까요? 몸이 나였을까요? 그전엔 몸이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깨어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깨어나오는지 아닌지도 나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깨우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서툴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청소년기에 어려운 행동들을 하면 다들 사춘기라 그러고 니네 애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 기본 이면에는 이제 정신이 살아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살아나올 때 몸에서 주인이 정신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정신을 깨웠다고 하죠. 요 시기에 어떤 사상, 종교,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이상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서 깨우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시기에 깨달음을 많이 느끼게 되죠. 사춘기를 지나서 26살 그 사이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목표, 방향, 또 자기의 희망, 그리고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 정신이 깨울 때 하죠.
정신이 또 잠자기 시작합니다. 왜 잘까요? 닥쳐온 현실은 내가 기존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향, 나는 이게 되고 싶다고 했던 꿈, 그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꿈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많이 좌절하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내 꿈을 줄이지요. 축소하고 점점 더 작아져서 나중엔 그냥 행복한 사람, 열심히 잘 사는 사람, 자식한테 존경만 받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내 정신을 점차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줄어드는 과정에 무엇이 생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의식이라고 하고 생각은 하지만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했던 모든 일들이 점차 줄어들고 무의식이 많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의식해가지고 행동하고 의식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음을 많이 얻는데 내가 많이 얻었던 깨달음과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가 은연중에 너무 짐이 되거나 힘이 든 경우는 대부분 무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버립니다. 난 널 몰라. 넌 나한테 쫓아오지 마.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점차 없어지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음이라는 게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컵이야. 그럼 여기다 물도 담아 먹지만 또 이걸로 다른 용도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요 밑에 구멍을 뻥 뚫어서 깔때기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또 모양 내가 장식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젊었을 때 하는 생각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는 물만 마시는 법 혹은 커피만 마시는 컵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왜? 내가 새롭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분야들이 실제로 접해보니까 현실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어버린 많은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무의식을 하나 깨울게요. 여러분들은 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화를 내지 마라. 왜 화를 내는 버릇을 가지고 있냐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화라는 것이 대표적인 무의식의 뭉침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좀 일찍 들어오지. 뭐만 좀 바꾸지. 이리저리 옷 좀 제대로 좀 벗어놓지. 양말도 휙 뻗어서 아무데나 팽개치지 말지. 그랬던 여러 가지 말들이 처음에는 합니다. 의식에서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벗어놓는 사람, 무의식으로 떨어져 갑니다. 이 무의식으로 떨어져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갑갑한 내용이 하나씩 둘씩 채워집니다. 책도 그냥 봤으면 책꽂이에 꽂아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얘기합니다. 책꽂이에 꽂아라. 연필 꼭 뒷꼭지는 쓸 때는 이렇게 누르지만 안 쓸 때는 다시 요걸 해놔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 먼저 그 전 시간에 이게 잔소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무수한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상대방에서 들어준다는 느낌이 없을 때, 변화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다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무의식하면 그것이 점점 더 뭉쳐져요. 그래서 이게 안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걸 무엇이라 그러나요? 화병이라 그러거든요. 마음이 갑갑한 병.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내 스스로 무시하고 점차 없애버리는 상태로 내려가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의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나중엔 무의식하는 부분이 점차 많아집니다. 내가 의식을 하고 내가 알아차려야 깨달음이 오고
거기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잘 알아서 다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정신이 알아차리는 요 분야에서 무의식으로 대부분 다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해서 깨닫는 부분은 별로 없고, 또 내 안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겁기만 한 겁니다. 이러한 무겁기만 한 이 상태에서 깨어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큰 잘못을 했어요. 적은 잘못을 했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큰 잘못을 하면 이 화가 뛰쳐나옵니다. 어떻게 뛰쳐나올까요? 10년, 20년, 30년 전에 있던 이 뭉쳤던 무의식에 여러 가지 실타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신발은 거기다 팽개치고, 그때 그 여자는 왜 만났으며, 이때 가서 이 남자한테 돈은 왜 빌려줬으며, 그리고 지금의 현 상태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걸 10년이고 20년이고 울거먹고 또 빨아먹고 써먹고, 이게 자동이에요. 무슨 뭐 테이프 레코드 돌아가는 것처럼 요이 땅 하면, 시작하면 바로 나와요. 바로 지나왔던 얘기, 뭐 말씨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쫙 나옵니다. 이게 밑바닥에 깔려있던 거예요. 이게 무의식에. 우리들은 이렇게 무의식에 많이 깔아버리고 삽니다. 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편안해요. 내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무의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루어지지 못할 말이라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신발을 안 고쳐도 저 사람은 저런 게 팔자려니 하고 어쩔 수 없이 놓아두는 경우에 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거를 불편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치게끔 하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내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남의 문제까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라니까요. 이 신발을 팽개치고 벗어오는 걸 그 사람이 고쳐야지, 내가 말해서 그 신발을 고쳐지겠어요? 내가 가서 맨 먼저 술값 내는 그 버릇을 고치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스스로 고쳐야 그걸 전체를 고치는 거지, 그걸 부인이 가서 왜 카드를 썼냐고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무의식 상태로 놔뒀다가 어떠한 화가 하나 폭발할 때 싸그리 다모하다가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 화가 나오는 게 이게 맞겠어요? 화는 풀어버려야 합니다. 풀어버려야 하는데, 남에게 있던 문제는 남에게 있는 문제로 봐줘야 해요. 그걸 내 문제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의식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쌓이죠. 그 소화도 안 되고 갑갑해요. 그런 사람들이 갑갑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밑에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가. 그래서 걔네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그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하고, 이게 점점 커갈수록 인생은 재미가 없죠. 얼마나 인생이 즐거우신가요? 혹은 행복하신가요? 몸이 깨어있으라고 깨어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살면 잘 산다든지의 그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깨어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몸은 금방 부자로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돈 되는 집 찾아가고, 좋은 산소짜리, 돈 되는 자리 찾아가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정신이 깨어야 하거든요. 여기는 짐승에 가까운 걸로 가는 것이고, 요거는 신으로 가까운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고자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깨어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전에 지어왔던 죄도 있어요. 지금 이 생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생에서 어제 잘못했던 일도 있거든요. 그런 무의식까지 털어버리고 지금은 의식의 상태로 가다가 나중에 다 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선 요 끝에 잘 사는 길이 필요해요. 잘 사는 길에는 내가 무조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다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 저건 저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카드를 많이 썼으면 그 사람이 카드를 다시는 못 쓰도록 쫄쫄이 굶겨 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카드를 못 쓰게 돼요. 친구가 너무 많으면 친구를 줄이는 건 그 사람 일이니까 돈을 얼마만큼만 쓰게 딱 자르게 해줘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 만나죠. 친구를 만나는 의미는 다 술 사주라 얘기고, 뭐 나 좀 편하게 얘기 들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내가 안에 쌓아두었고, 쌓아둔 의미는 그것을 내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으면 내가 다 풀지 왜 그걸 내 문제로 생각해서 무의식에 쌓아두냐고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대의 문제이죠. 또 그렇게 고치게 되면 쉽게 화를 털어버리죠. 또 이제 깨어날 경우는 어떤 경우에 깨어나냐 하면, 죽다가 살아나면, 아주 힘든 것을 겪다가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그때 깨어났다고 하지요. 어휴, 죽다 살아났어? 죽다가 깨어났어? 그러죠. 그럴 경우에 역시도 쉽게 다시금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죽다 깨어나신 분들은 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덤을 얻었다, 하나 더 얻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옛날에 그게 뭐 크루소 그 영감인가요? 왜 크루즈 영감인가요? 그런 옛날 얘기처럼 자기 욕심만 잔뜩 차리다가 이제 한번 어디 이렇게 큰 계기를 만나게 되면, 아,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후부터 좋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이렇게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이 큰 고비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 깨어나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가까워집니다. 네가 그렇게 힘든 게 나는 이해가 돼. 그러면 이게 넘어갑니다. 무의식에 쌓이거나 화가 되거나 또 나중에 내가 깨달음이 적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를 사랑해도 역시 같은 관계를 넘어갈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잘 살고 못 사는 거에만 힘이 들다고 생각하지,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것을 몸이 힘드니까 정신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신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정신에서 그 중에서 일부 몸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데,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이면서도 짐승에 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요 신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신이었으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어딜 도와주면 좋을까? 이 사람은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또 이만큼 오기까지는 많이 배워야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배우면 못 배운 사람들을 불쌍하게 봐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좀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편이 못 배운 것이고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못 산다는 것을 뻔히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살기 힘들다. 저런 사람들은 못 살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해답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몽고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이제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에는 이게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뭐 할 얘기는 대충 한 것 같고요. 이 깨어나라는 기본을 얘기한 가장 큰 이유는 몸이나 정신이나 이런 걸 깨어나기도 했지만 이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몸으로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정신이 잘 살아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잘 산다는 의미가 내가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산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넘어서 정신이 풍요롭고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물질에 너무 많이 차 있고 정신이 깨어나서 정신이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구경하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이 잘 사는 세상을 정신이 깨어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이 깨어나게 되면 그 후에 정과 신을 통일해 가지고 정신을 통일하면 더 큰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단계를 밟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해서 그래서 깨어나게 하면 우리가 그 다음 과정도 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곡기입니다. 곡기는 맑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늘에서 오는 신기는 밝은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밝고 맑은 기운으로 뭉쳐서 그걸 잘 통일을 시키면 우리가 더욱 많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신의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전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몸을 대단히 풍부하게 살찌우는 그런 것에서만 깨어나지 말고 이제 정신을 크게 깨어나는 목적으로 제가 오늘의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정신이 깨어나게 되면 그 다음엔 신으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가기 전에 더 맑은 빛이나 더 밝은 빛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이 지금 깨어나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무의식 상태에 놓아두었던 많은 불협함, 나쁜 점들을 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더 큰 힘을 모으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기본 단계 설명을 위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질문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궁금하신 점들은 더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몸적으로만 많이 물어보지 마시고 정신적으로 내가 큰 정신을 만들기 위해선 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몸이야 잘 먹고 살면 되잖아요. 잘 먹고 사는 의미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고 사느냐는 정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정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신을 키우는 그런 방법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의식으로 자꾸 돌아오는 내가 지난 일에 잘못했던 부분을 털어버리고 한 예를 들면 저는 개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 공포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큰 개가 한번 물을 뻔했던 일 때문에 그랬죠. 이제 그걸 무의식에 계속 남겨두었으면 지금도 개는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의 습성을 알고
또 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 어떤 단점이 있으면 그것이 왜 나왔던 것인가, 내가 왜 뚱뚱한 사람을 싫어했던가, 이렇게 자기가 나빠했던 부분을 잘 돌이켜보세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나와요. 내가 술 취한 사람들을 왜 싫어했던가, 그런 걸 살펴보면 술 먹는 걸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술 먹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심하게 어렸을 때 당했던 기억이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아유 저렇게 개가 돼서 어떡하나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보면 그 개 되는 사람도 나중에 개가 덜 될 것이고, 내 마음에서도 술 먹는 사람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차 가까워지시게 되죠. 또 부모가 많이 싸우게 되면 자식들은 결코 시집장가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집장가 가서 저렇게 또 싸우는 부모가 될까? 난 싫어. 아예 시집장가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무의식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도 내가 풀어버리세요. 어떻게 풀으냐? 주변에 잘 사는 집안을 자꾸 가서 살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부부 사이가 저렇게 좋은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존댓말도 하고, 부모 자식지간이지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가는 걸 볼 때, 아 나도 저렇게 살면 한 가정을 이루어도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시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의 불협화, 시집장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어떤 불협화음이 남아있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 자꾸 없애세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은 깨달음이 기다릴 것이고, 그 깨달음이 커질수록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으세요. 지금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다 싫다, 나는 이것은 먹기 싫다, 이런 행동은 하기 싫다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의 뜻을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과거에 자기가 싫어했던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걸 넘어선 사람들을 보면 아 저런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저걸 좋게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 살펴보세요. 많은 나쁜 버릇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돼요. 또 좋은 생각, 좋은 자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시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내 무의식을 털어버리세요. 내가 잘못 잡고 인생에서 이 부분은 안 돼, 이 부분은 안 돼 했던 부분을 털어버리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점차 내가 깨달아지는 부분도 커지고 내가 큰 사람으로 나아가지게 됩니다. 큰 사람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언제가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가진 나쁜 버릇을 털어버리세요. 또 남에게 가졌던 나쁜 감정도 털어버리세요. 저놈 나쁜 놈, 저놈 사기꾼 그랬던 마음을 털어버리세요. 잘 살펴보면 그 사람도 하나의 꽃이고 저 사람에게도 악취가 나겠지만 좋은 점도 한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게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내 마음에 남아있던 나쁜 기억은 털어버리세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걸 10년, 20년, 30년 꼭 끌어안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을 자꾸 털어버리세요. 그렇게 털어버리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깨어나면, 내가 있는 것을 깨어버리면, 나에게 있던 장벽을 털어버리면, 잠자고 있던 나를 깨우면 아주 멀쩡한 깨끗한 세상을 바로 잡을 만한 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다고 생각했던 정신적인 큰 영혼을 불러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앞날에는 큰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10년, 20년 전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여자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온갖 감언 이설로 남자의 모양새를 잘 뽐내어가지고 시집장가를 가는 거거든요. 나의 장점이 1이었다면 그걸 3에서 5 혹은 10까지 쭉 늘려가지고 시집장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를 가고 나면 환상이 깨지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5개나 10개처럼 큰 걸로 생각했는데 깨워보니까 이건 5개, 10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냥 보통 남자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더 사랑받고 싶고 나한테 더 집중을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걸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모아서 나한테 좀 나를 봐주라고 하는 소리가 투정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똑같은 소리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 번 얘기하면 한 번 사랑해줘, 2번 얘기하면 2번 사랑해줘, 3번 얘기하면 3번 좀 봐줘, 4번 봐줘, 5번 봐줘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하셔야 돼요. 사랑의 선물이 적고 내가 마음을 조금 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부부싸움 할 때 뛰어나오는 소리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내 사랑이 마음이 충족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더해주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걸 모았다가 부부싸움 할 때면 꼭 튀어나와서 5가지, 10가지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주고 선물도 가끔 갖다가 자꾸 갖다주고 큰 선물 말고 조그만 것은 돼요. 머리핀, 간단한 목걸이, 귀걸이 이런 정도, 이런 정도만 해도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해요. 큰 선물 받았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 지금도 사랑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그대만을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하세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많이 찔리시는 분들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은 관심이 부족했던 거고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 할 때마다 튀어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자연이 없어집니다. 내가 관심을 5이나 6을 드리면 부부싸움 할 때 10가지 했던 그 칼날 같은 말들이 5가지를 줄어요. 또 다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1-2가지를 줄고 그래가지고 한 3번 이상 그 단계가 넘어가면 먼저 했던 건 잊어버려요. 이제 1-2가지밖에 안 남고 싸움할 때마다 그 1-2가지만 나오죠. 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면 그 1-2가지도 다 없어져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어디 가서 그걸 자꾸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부인한테 보냈던 사랑이나 관심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부부싸움 할 때 화풀이로 나오는 거죠. 그 부인의 마음에 그게 화로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도록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